네, 안녕하세요. 방장입니다. 오늘은 11월 2일 일요일입니다. 방금, 어떤 정권, 관련된 어떤 이슈, 이런 게 있으면, 혼자 고민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제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먼저 경험을 했으니까, 또 많은 경험을 했으니까, 아예 경험이 없는 분이, 고민을 할 때랑, 그죠? 약간 처방이 다를 수도 있겠죠? 또 때로는 어떤 질문 속에서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생각을 못 했네. 이 부분을 놓친 것 같다. 또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주신다는 것은, 감사하게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죠. 근데 모르는 부분을 질문을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이런 부분은 좀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은 그죠?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정치적인 거. 이런 거는 되게 민감하거든요. 또 물론 답도 없고.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죠, 어제 공부를 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뭔가를 좀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 질문을 한 몇 번 하셨는데 가벼운 것부터 하면 전선왕이 어떤 그죠, 치맥 해동을 하면서 어떤 이슈? 그런 부분. 근데요, 우리 주식 시장은, 정말 잘못되었어요. 그 테마라는 거 있죠? 테마라는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변질이 되었어요. 예전에 이제 SNS 매체가 지금처럼 발달이 안 됐을 때, 이럴 때는 정보의 순서가 늦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이슈가 있다는 것은 항상 신문이나 9시 뉴스 이런 걸 보고 알 수 있었어요. 그 외에는 대부분 카더라 통신. 그래서 신문도 조간, 석간 이런 것 두 개를 다 보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주식쟁이들은. 근데 요즘은 SNS 매체가 발달하니까 그만큼 정보의 속도가 빠르니까 일명 찌라시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고, 또 의외로 이 주식을 하는 대중은 어찌 보면 어리석을 수도 있고, 어찌 보면 그죠, 이 주식 투자를 그냥 투기로 보는 거예요. 그냥 고스톱 치듯이, 강원랜드 가서 슬롯머신 땡기듯이, 그 정도 개념이에요. 흔한 말로 나는 단타 치러 들어갔는데 그 회사 재무구조나 볼 필요 없다고 그죠. 차트 분봉 캐놓고 짧게 뭔가가 반응을 오고 어떤 수급이 확 쏠리면 있겠지 하고 달라붙는 거예요. 그리고 단타가 단타를 부르고 수급이 수급을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급등, 이후에는 이상급락, 이런 것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알고 보면, 이해를 하지만 모르고 봤을 때는 뭔가 이상한데, 수급이 쏠리는데, 흔한 말로, 그죠? 세력이 매집을 했다, 누른다. 그걸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에이펙이 진행되기 전에는 어때요? 트럼프가, 그죠? 북한의 김정은, 와라 하니까 어때요? 대북 관련주들이 들썩 했어요. 그러다가 에이펙이 진행됐는데도 답변은 없고, 미사일 하나 뽕 쏴주니까 바로 대북 관련주들이 확 급락해버리죠. 그런 게 테마예요, 테마. 그죠? 말도 안 되는 테마. 근데 시장은 그런 거예요. 항상 단타라는 개념은 항상 그런 쪽에 유출을 하는 거예요. 만일 이래 되면 이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누군가가 매수를 하는 거죠. 들어오면 수급이 조금 붙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눈치채고 누군가 사고. 일명 폭탄 돌리기. 그게 대부분 테마예요. 깐부치킨. 그죠? 깐부치킨 등록된 게 없죠? 그러니까 어때요? 어차피 비슷한 치킨이니까 교촌 치킨이 막 급등을 했죠.
장중에 한 24%인가 그렇게 급등을 했어요. 그 이후에 급락해서 마이너스로 끝났죠. 일일 천하. 일일 천하도 아니죠. 뭐 반나절 천하. 이런 게 테마는 테마인데 그냥 도박이에요, 도박. 어리석은 테마. 그런데 누군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요, 한 며칠 지나면 교촌 측긴의 장대 양봉을 보고, 거래량이 팍 섰죠. 이걸 보고 매집이라고 또 하는 거예요. 차트라는 건 대부분 각자 해석. 내가 이유를 모르면 매집, 누르기.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유를 자세히 알면 이거는 이거 해프닝 그래 되는 거예요. 깐부 치킨 때문에 교촌이 급등했다가 다시 종가에는 마이너스로 끝났구나. 이거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해프닝이죠. 근데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력이 매집하고 누르기 하고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차트의 개념은. 그래서 그 시기에 뭐 자기가 모르니까 편안하게 해가 깨얼러 터졌어요. 저는 항상 그래요. 후배들이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차트만 갖고 어쩌저쩌 이야기하는 사람, 제일 가까운 친한 후배 같으면 야단치고 뭐라 해요. 제일 깨어른 사람들이 차트만 쓱 보고 지 나름대로 해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거래량이 급증했을 때, 뭔가 이벤트가 있을 때 그 주변 전후로 기사를 쫙 뒤져보면 대부분 답이 나와요. 근데 그런 것도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뭐 털고 나가는 흔적이 없네, 어쩌네, 세력이 아직도 매집을 하고 있네, 물량을 쥐고 있네, 혼자서 소설을 쓰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뭔가를 큰 흐름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 이게 해프닝이구나, 이거는 뭔가 있구나, 이거 유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은요, 젠슨항이 왔다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테마, 치맥을 먹었어. 그러면 거기에서 소맥을 해가 마셨어. 그러면 거기 있는 소주가 어느 회사 거냐? 뭐 하이트 진로? 그러니까 얘가 수혜주 아니냐? 그죠? 바나나 우유를 들고 가니까 빙그레가 수혜주 아니냐? 온갖 억측이에요, 억측. 따지고 보면요, 정말 어리석죠, 어리석은. 주식시장이 테마를 이야기할 때 흔히 그런 이야기예요. 바보가 더 바보한테 파는 게임이라고. 그죠? 근데 주식은 어때요? 끝없이 꼬드기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사고 팔고 해야 돈을 버는 구조라 그랬죠. 그래서 계속 꼬시는 거예요. 단타. 그죠? 단기 매매. 그거는 결국 도박이에요, 도박. 근데 그게 당연한 기법처럼 시장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흔한 말로 그래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그 말은 뭐죠? 52주 신고가 사란 말을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물리면 아무도 거론 안 해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저가에 사야지. 저가에는 왜 안 사요? 저가에 사서 오랫동안 홀딩하고 있으면, 오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증권사들은 수수료가 없어요. 굶어 죽죠. 그래서 항상 고점에 있는 것들만 열심히 떠들지, 바닥에서 좋은 우량주를 사서 장퇴라 이런 말은 절대 안 해요. 직업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테마라는 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 말이 있네요. 옛날에 그죠? 어떤 튤립 파동, 그죠? 튤립 광기, 튤립이 하나의 성보다 더 비싼 시절, 그죠? 그런 거 아시죠? 그만큼 사람은, 테마는 어리석다. 뉴턴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죠? 하늘의 천체의 움직임은 내가 계산을 해도 대중의 광기는 도저히 모르겠다. 세계의 천재라는 뉴턴도, 아인슈타인도 주식 투자에서 망한 케이스예요. 왜 망했어요? 대중의 심리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똑똑한 사람들이 기업 재무 구조나 이런 걸 몰랐을까요? 그죠? 그런 거예요. 지금 이번 시기, 이번 상승폭에서, 그죠? 60대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다. 수익률이 제일 좋았다. 20대가 제일 나쁘다. 그죠? 통계가 나오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보통 20대, 30대는 특히 전업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공부와 차트와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의 과거 경험치까지 더해져서
시장을 보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치가 삼성전자는 절대 급등을 못한다. 삼성전자가 더블 난다고? 그건 아무도 상상을 안 해요. 하이닉스가 더블 난다고? 아무도 상상을 안 해요. 대형주가 10%씩 VI 걸리면서 간다고? 아무도 상상을 안 해요. 과거 경험치죠. 저 역시도 똑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팔았어요. 왜? 9만 원대가 삼성전자가 가장 물린 사람들이 많은 가격대다 생각을 했어요. 과거 경험치.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걸 뚫고 나가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이 정도가 적당히 고점이다. 그래서 다 정리를 했어요. 하이닉스도 비슷한 개념. 근데 실제는 더 올랐어요. 그게 현상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누가 사느냐? 개인들이 사는 거예요. 주식하면 돈 번다더라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그러니까 먼저 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걔네들이 스스로가 똑똑해요. 갓똑똑이라 하죠. 갓똑똑이. 가짜 똑똑이. 그런 사람들 하는 이야기는 뭐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면 무조건 돈 번다. 로봇주 사면 무조건 돈 번다. 뭐 사면 돈 번다. 그거는 누가 이야기해요? 정권방송에서. 정권방송에서 열심히 떠드니까 그거를 듣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그 회사 실적이 어떻는지, 뭐가 어떻는지, 이 회사가 진짜 뭐 하는지, 로봇을 만드는지, 로봇 청소기를 만드는지, 중국산을 수입해와서 그냥 단순하게 판매를 하는지 아무도 관심 없어. 그냥 로봇이 붙어 있으면 미친 듯이 사재끼는 거야. 재무구조나 뭐 아무것도 몰라. 그냥 사는 거야.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전문가 행세를 해요. 어느 자리에 가서, 그죠? 나 돈 벌었어. 삼성전자 사서 돈 좀 벌었어. 한 15만 원 간대. 20만 원 간대. 그죠? 그게 바보가 더 바보를 끌어모으는 게임. 그게 테마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결국은 물리겠죠. 그런 것들이 테마다. 이 테마가 대중이 광기가 난무할 때는 오히려 전문가들이 더 돈을 잃어요. 수익이 더 저조해요. 그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유치원생 100명이랑, 그죠? 카이스트 박사 1명이랑 같이 섞어두면 누가 바보 될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는 뭐다? 결국은 자기가 멘탈 관리하는 거예요. 왜? 이 시기는요, 사람들이, 대중들이 가장 미쳐버리는 것은 뭐냐? 포모. 그죠? 포모 현상. 포모는 뭐죠? 포모 현상. 주식시장에서 흔히 나오는죠. 원래는 그죠? 뭐 어떤 기업의 마케팅이나 뭐 아니면 그죠? 어떤 정신과, 뭐 임상병리 이런 용어였죠. 근데 포모라는 것은 어느 순간 주식시장에서 도입한 용어. 나만 없어. 삼성전자가 급등할 때 나만 없어. 전기차가 급등할 때 나만 없어. 그런 의미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래요. 분석을 해요. 실적을 봐요. 에이펙에서, 그죠? 에이펙에서 정의선 회장이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그걸 보면서 수혜주다 아니다 하는데, 이 흐름이 중국산 배터리가 대금 올려 들어오겠다. 우리가 경쟁이 안 되겠다. 그래 되면 이거는 위험하다. 앞으로는 불리하겠다. 이게 저의 분석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2차전지 국내, 이거는 국뽕이고 뭐고 필요 없어. 이거는 간종에서 빼야 되겠어. 그렇지만 대중의 광기는 안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리니까 비싸. 그죠? 현대차가 확 급등을 해. 현대차를 못 사니까 현대차 들어가는 전기차가 막 글로 몰려가는 거예요. 막 급등. 그럼 또 전기차가 급등하니까 포모. 나는 없는데, 그러니까 또 사는 거야. 수급이 수급을, 바보가 더 바보를 막 부르는 거. 이게 테마예요. 그러니까, 나만 없어. 다 오르는데. 하이닉스, 삼성전자 오르고, 2차전지 오르고, 근데 나는 없어. 보고 있으니까 속이 쓰려. 그러니까 어째요? 슬그머니 합류하는 거야. 이 말은요, 유치원생이 숙제를 해주니까 유치원생들한테 고차원 방정식 문제를 줘. 걔네들은 그게 뭔지도 몰라. 하하 웃으면서 막 낙서를 해. 새도 그리고 별도 그리고 하하하 장난치고 저기를 막 놀아. 근데 카이스트 박사만 신중하게 문제를 풀고 있어.
그래서 나름대로 흐뭇하게 정답 다 맞췄다 생각하고 또 하는데 다른 애들은 거기 처음 별 그리고 새 그리고 낙서하고 있어. 그러면 애들이 그래. 와, 너 별을 정말 잘 그렸다. 모두 박수를 쳐. 와, 너 새가 너무 이쁘다. 박수를 쳐. 근데 칼스트 박사는 자기가 문제집 푼 거를 딱 보여주니까 뭐 X제곱은 뭐 플러스 Y제곱은 어쩌고 저쩌고 막 써놨어. 애들이 그래. 에이, 이거 뭐야? 그냥 쳐다도 안 보고 관심이 없어. 박사가 신중하게 고민하는 거야. 내가 얘들한테 고차원 방식을 가르쳐야 되겠다. 애들한테 열심히 설명해줘. 야, 얘들아, 이리 앉아봐. 이 수학의 원리는 어떤 거냐 하면 하고 막 설명해줘. 아무도 재미없어요. 관심 없어. 근데 걔네들은 너무너무 재밌게 놀아. 가만히 혼자서 왕따 다니고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결국은 슬그머니 옆에 가서 시험지에다가 같이 별을 그리고 새를 그리고 있어. 그게 주식시장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새를 그리고 별을 그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묵묵하게 정답을 그리는 게 맞는지 무엇이 정답일까? 그죠? 이거는 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심리 게임이에요. 심리적인 거. 주식은요, 논리, 정석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어떤 요소가 더 많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경마장을 가면요, 경마를 하죠. 보통 하루에 12게임, 14게임, 이렇게 게임이 막 벌어져요. 그런데 첫 판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배팅을 다 하면 결국 돈을 다 잃고 나와요. 그죠? 거기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조금 내가 확률이 높은, 그죠? 쪽에 배팅을 할 것인지. 1등 말이 워낙 실력이 뛰어나면 배당이 1.2배, 1.1배, 이래밖에 안 나요. 근데 내가 맞춰도 10% 먹는, 20% 먹는 게임. 근데 경마는 어때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변을 바라면서 배당률이 몇 배씩 올라가는 거, 어쩔 때는 그죠? 999 해가지고 절대 1등 할 확률이 없는 말, 이런 말들이 사람들 배팅을 해요. 그거 왜 그럴까요? 기록으로 봤을 때는 경마라는 건 그저 기록 게임이죠. 근데 도저히 확률이 없는데 사람들 배팅을 해요. 네, 그렇죠. 그 사람이 어리석었어. 그냥 한 방을 노리는 거예요. 혹시나 하는 변수. 그런데 반대로 확률에 밀접하는 거. 배당률이 1.1배, 1.2배 밖에 안 돼도 확률상 90% 이상 1등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싶으면 내가 20%씩 1.2배당을 5번 맞춰가지고 수익률을 100% 만들겠다. 이런 전략. 나름대로 막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 대부분의 경마를 하러 간 사람은 뭐죠? 인생 뭐 있나? 한 방 질러보는 거야. 쭉 차 타고 가다가 옆에 지나가는 자가용 번호가 7777 이래 돼 있어. 오늘의 행운 번호 7번. 오늘은 첫 판부터 끝판까지 무조건 7번 지른다. 이런 논리. 그죠? 아니면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이럴 때는 변수가 많잖아요. 무천이라는 변수. 그러다 보니까 비 오는 날에는 변수가 많다. 그래서 유독 꼴찌 말에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래서 무슨 배당률에 왜곡이 생기는 거죠. 주식도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요, 시기가 있어요, 시기. 지금은 11월 달이죠. 주식이란 거는 저의 관점이에요. 반드시 그렇다는 아니거든요. 저의 기준인데 저는 그래요. 주식을 해보니까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대응 방법이 다 틀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 시기마다 또 사회적인 요소를 분석을 하는 거죠. 지금 보면요. 지금 보면 주변 사람들 이야기, 물론 일반적인 주식쟁이도 있지만 정권회사 직원 이런 쪽으로 하는 사람, 주식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요 막 머리를 싸매요, 주 뜯어요, 망했다 그래요. 왜? 그죠? 뻔하잖아요. 대형주만 올랐으니까. 대형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부 대형주가 주도했지. 대부분은 전부 다 멍 때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저조한 거야. 근데 어때요? 지금 11월 달이죠. 결국 뭐죠? 우리가 학생이
기말고사 치고 나면 성적표 나오죠.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도 펀드 매니저들도 보통 이런 사람들은 실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그죠? 이만큼 성적을 거뒀다. 그럼 그걸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손익, 실현,의 계절. 그러니까 지금은 만일 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2차전지를 내 어떤 펀드 매니저가 집중 그 투자를 했다. 하면 수익이 이만큼 올랐어. 그러면 더 이상 모험을 안 해요, 이제는. 어때? 11월 달부터는 수익이 좋은 종목을 팔기 시작해요. 팔아서 수익을 확정하고 내가 이만큼 수익을 거뒀습니다 하고 내 성적을 알려야 내 몸값이 높아지고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회사로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달, 12월 달은 10월 전하고도 많은 다른 현상이 막 벌어져요. 그래서 이때는 많이 오른 종목들은 끝없이 찌라시가 난무해. 왜? 팔아먹기 위해서. 찌라시도 난무하면서 얘네들은 다 팔아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주도한 테마들이 11월 달 되면 거짓말처럼 까불어지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지금까지 소외된 종목들, 바닥에서 노는 종목들,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이 갑자기 슬금슬금 거래가 붙고 막 오르기 시작한다. 흔한 말로 우리는 그냥 편하게 순환매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또 벌어지느냐? 어떤 펀드 매니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서 수익을 엄청나게 올리고 그걸 팔고 있겠죠. 근데 누군가는 대한항공, CJ, 제일제당 이런 걸 막 샀어. 바닥이야. 손실이 났어. 그럼 어떡해요? 자기가 성적을 조금이라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자금을 집중 투입해가 끌어올려. 이걸 뭐다? 전문용어로 윈더 드레싱이라고 그렇게 하죠. 종가 관리, 수익률 관리 차원에서. 수익이 난 거는 팔아치우고 나 잘났어요 자랑하는 시기. 수익이 저조한 것은 최악의 성적, F는 면하기 위해서 돈을 집중 투자해서 끌어올리는 시기. 이게 11월, 12월, 그죠? 연말이 갈수록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 시기는 또 어때요? 많은 돈들이 움직여요. 왜 움직여요? 그전에는, 그죠? 채권이나 은행이자 이런 쪽으로 머물러 있던 돈들이 11월이 되면 11월, 12월 두 달만 있으면 은행에 10배, 20배 이자를 주는 배당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두 달 사이에 고배당을 은행의 10배 이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돈들이 또 많이 침투를 해요. 또 요즘은 어때요? 그죠? ETF가, 그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요. ETF가 막 설치죠. ETF가 한번 뭔가가 설정이 되고 가동이 되면 그 테마가 집중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1년 중에 고배당 ETF가 활동을 하는 시기는 또 11월이에요. 이때는 그 ETF 상품에 대해서 뭐가 투입이 되고 뭐가 포함이 될지는 뭐 아무도 몰라요. 근데 대부분 ETF는 그저 안전하게 대형주로 가요. 근데 최근에 대형주가 좀 올라 버렸어. 그러면 가격이 오른 만큼 배당률은 극히 떨어져 버리죠. 뭐 최소한 그죠? 코스피 평균 배당률이 한 2.몇% 될 것 같아요. 뭐 은행 이자하고 저 비슷한 수준. 그럼 은행 이자하고 그죠? 주식 배당하고 비슷한 수준이라면 굳이 목숨 걸고 주식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지금은 시기가 틀리다는 거예요. 11월이니까. 1년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두 달만 기다리면 되니까. 이론적으로 똑같이 2.5라 해도 은행 이자에 그죠? 5배, 10배, 20배 이런 종목들이 속출하는 시기. 그래서 돈이 배당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의외의 수급이 쏠리면서 그죠? 실제 배당률은 7% 주지만 그 7%를 먹기 위해서 많은 수급이 돈이 막 들어와요. 그럼 얘가 가격이 조금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 배당률보다 가격 상승률이 훨씬 높아지고 그러면 수급이 몰린다 해서 테마가 형성되고 테마가 형성되면 돈이 들어오고 생각보다 많은 상승률을 기록하게 되고 이게 어떤 주식시장의 흐름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안 올랐다 해서 영원히 바닥이다. 지금까지 올랐기 때문에 계속 더 오른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항상 주식이라는 건 돌고 도는 것이고 제 관점은
그죠? 주식은 어떤 경우에도 비싸게 사는 게 아니다. 내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아먹을 바보를 찾는 게임이 아니고, 그죠? 그냥 좋은 주식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발굴을 해서 미리 사는 거죠. 그게 주식이다. 이런 생각. 어제 그 영상으로 그죠? 말씀드렸죠. 뭐 미중 합의 봤을 때, 요거는 좀 이상한 것 같아. 그죠? 중국은 트럼프의 요구 조건을 일방적으로 다 들어줬어. 대두 수입해라. 오케이. 그리고 무엇보다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오케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왜 그래요? 지금으로 보면 러시아, 중국, 그죠? 북한 이렇게는 서로가 어떤 동맹관계인데, 혈맹관계인데 이래 되면 좀 뭔가 이상하지 않을까? 그죠? 근데 이 균열이라는 것은 쉽게 바뀌어요. 그죠? 이 나라와, 그죠? 미국도 똑같잖아요. 맨날 자기네들이 그토록 오랜 세월 공을 들여서 만들어낸 동맹 구조를 지금 트럼프가 다 두드려 깨고 있죠. 다 작살내고 있죠. 가장 가깝다고 하는, 그죠? 한국도 괴롭히고, 캐나다, 바로 옆에 이웃인 캐나다도, 그죠? 막 괴롭히죠. 관세, 기분 나쁘다고, 그죠? 기분 나쁘다고 관세 10% 올려, 더 올려, 25% 올려, 35% 만들어. 지금 이런 시대예요. 러시아, 그죠? 러시아, 중국, 북한, 여기도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요. 어쨌거나 러시아는 힘들어요. 왜? 전쟁으로, 긴 전쟁으로 재정도 파탄이고, 무엇보다 젊은 남자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은요,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뭔가 희망마저 사라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고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트럼프는 또 뭐죠? 정치인보다는 장사꾼이죠. 젠슨 항, 그죠? 그거 딱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자기 물건 팔아먹으러 왔는데 선물이라 그러고 쇼맨십하고, 와, 정말 장사를 잘하긴 잘하구나. 그걸 느꼈어요. 다 비슷한 거예요. 보는 관점. 트럼프는 자기가 이익이 되는 부분은, 그죠? 어떤 식으로 해든 만들어가요. 그죠? 끌어내는 거예요. 관세부터 해서 모든 것을 동맹이고 뭐가 없어. 그렇다고 적도 없어. 다 만들어가요. 러시아를 고립시키는 것은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자 하는 의지보다 노벨 평화상은 일부 있는 것 같고, 그것보다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북극 항로. 북극 항로를 개척하겠다. 이게 돈이 된다. 근데 북극 항로 구조상,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북극 항로 구조상 반드시 러시아 영해를 들어가야 돼요. 북극 항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영해를 열어줘야 돼. 그래야 이게 가능해요. 아시아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러시아의 참여 없이는 미국 단독으로 알래스카를 개발한다, 북극 항로를 개척한다, 이거는 구조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러시아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러시아가 미온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러시아 재정을 건드려야 되는 거죠. 러시아가 지금 버티는 것은 그 에너지, 석유, 천연가스를 인도나 중국한테 엄청나게 싸게 팔아치우면서 그 돈으로 버티고 있어요. 근데 그 돈줄마저 인도와 중국을 압박을 해서 차단을 해버리면 러시아는 더 이상 돈줄이 없어. 전쟁도 결국은 돈이죠.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은 압박을 하는 거죠. 선택의 폭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북극 항로를 알래스카를 개발할 프로젝트에 러시아가 들어오게끔 만들기 위한 압박 수단이 아닌가. 그 과정이, 그죠?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그래서 북극 항로 개척에 들어오게 만들고, 거기에서 많은 이익을 끄집어내겠다. 만들어내겠다. 이게 트럼프의 전략.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를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해수부 장관이 전재수 장관이요. 그리고 부산으로 지금 해수부가 이전을 빠르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북극 항로는 재밌어요. 그래서 계속 이쪽 분야는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이번에, 그죠? 에이펙에서 중국한테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중단해라 압박을 가한 그런 부분은 결국은, 그죠? 그 종착역에는,
북극 항로 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그러면 앞전에 그죠? 북극 항로 이 부분도 잠깐 반짝반짝 했었죠. 움직이다가 말았어요. 북극 항로 그죠? 알래스카부터 아시아까지 연결하려면 결국은 그죠? 송유관, 파이프 막 이런 쪽이 건드려지겠죠. 그런데 지금 철강 업체들이 그죠? 뭐 관세다 뭐다 해가지고 유럽에서도 막 50% 관세 때리고 엄청나게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섣불리 건드리기가 어렵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보면 한국주철관은 아주 그죠?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수출을 안 해요. 그중 99.9%가 내수라 있죠. 내수. 그래서 실제 관세나 이런 영향은 안 받아요. 안 받고 또 배당률도 좋아요. 6천 몇백 원짜리가 400원 12월 달에 한 방에 주니까. 그래 배당도 노릴 수 있어. 그렇지만 이 회사는 수급이 안 꼬이고 대중적으로 비인기 종목이야. 그렇지만 과거의 고배당 시절과 이제는 그죠? 틀리죠. 과거에 이제 고금리 시대와 지금 저금리 시대 보는 관점이 틀려져요. 금리라는 건요, 보통 국가 성장률. 금리라는 거는 결국은, 같이 가는 게 국가 성장률이에요. 국가 성장률하고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이런 것들 쭉 비교해봐요. 과거에 올림픽 때 10%대에서 막 계속 떨어지죠. 결국은 그죠? 가까운 시일 내에는 0%, 경제 성장률이 0%대로 진입하지 않을까. 그래 되면 우리 금리도 1% 이하의 시대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배당만 받아도 엄청나게 매력적인 종목이다. 그리고 내수, 우리 그저 어떤 식수잖아요, 식수. 그래서 상수도 이런 것들은 끝없이 매년 국가 주도하에서 이걸 계속 노후화된 거를 교체하고 신도시설만 새로 깔고 이루어져요. 급성장도 없지만 급락도 없어요. 꾸준히 매년 비슷한 매출, 비슷한 이익을 꾸준히 내는 회사. 그런 회사 개념이죠.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있어요. 이 회사가 빚을 못 버는 것은 제가 보는 관점은 상속 문제도 있어요. 상속 문제도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 상속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적당히 좀 우회적으로 돈을 빼내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걸 감안했을 때 과거에는 보면 안 되는데 지금은 딱 볼만한 종목이다. 배당도 괜찮고 저평가되어 있고 또 어떻게 알래스카하고도 연결될 가능성이 크고 해수부가 왜 부산으로 이전돼요? 결국은 알래스카의 최종 종착역은 부산항이 될 가능성이 가장 커요. 그래서 이 부산에 연구를 갖고 있는 한국주철관은 포항과 그죠? 동해상, 그러니까 포항과 부산에 공장이 있거든요. 그걸 되면 수급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뭐 그런 부분도 있어. 복합적이에요. 복합적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북극 항로는 어떤 식으로든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런 관점에서 매력이 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본다. 이런 관념. 그래서 어떤 전쟁, 뭐 위협, 뭐 중국과의 어떤 복잡한 정치 이슈 이런 것보다는 결국은 저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치보다는 돈, 경제, 그죠? 수익. 이래서 북극 항로를 그죠? 북극 항로 개척에 러시아를 끌어들이기 위한 압박 수단이다. 뭐 그렇게 보는 관점이 좀 제 입장에서는 강해요. 물론 이게 정답은 될 수가 없죠. 그죠?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본다. 그래 보는 거고. 그래서 뭐 세상은 그죠? 극단적으로 지금 많은 것들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과거에는 혈맹, 동맹 하면서 연합, 네 편, 내 편 이런 것들 철저하게 했다면 지금은 나 중심, 자국 중심, 자국 우선주의 이런 식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잘하는 것은 끝없이 발전할 것이고 우리가 못하는 것은 퇴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무한 경쟁 시대에 접어들었다. 뭐 이렇게 뭐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주식은 사람이 그죠 사고 팔고 하는 거니까 포머
이런 포머 이런 것들을 그죠 극복을 하고 대중이 그죠 자랑하는 거. 애가 별 그리고 새 그렸다고 지극끼리 박수 친다고 내가 그죠 슬그머니 옆에 가서 별을 그리고 달을 그리는 거 그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빙그레 한번 웃어주면서 그냥 그런 식이지 뭐 하면서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배짱 그리고 너희들은 새를 그려라 달을 그려라 나는 저평가된 바닥주 사서 느긋하게 기다리련다 이런 생각이 맞는 건지 주식판이니까 무엇이 정답이다 그거는 저도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떤 뭐 포머 뭐 이런 것들은 좀 극복할 수 있는 뭐 경험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한 요 정도. 그리고 주식은 그죠 1월달, 12월달, 2월달, 11월달 시기마다 다 틀리다. 그런 걸 이해해야 되고 지금은 포머 현상보다는 윈도 드레싱 이런 것도 한번은 이제는 슬슬 고민을 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답변 마무리하겠습니다. 휴일 보내십시오.